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 출장소 관할 읍면소관 2024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 출장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중출장소장 허윤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임승모 건축녹지과장입니다. 네,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조 건축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수목 이전비와 유료 구매카드, 포인트 환급액 등을 그 외 수입으로 2,700만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조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총 2개 사업으로 21억 6,5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300쪽 명시 월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 기름 사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등 총 21개 사업 157억 8,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부터 2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8,900만 원을 감액한 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건설도시과 공유재산 임대료 800만 원, 도로조명 및 굴착 허가에 따른 도로 사용료 10억 5천만 원, 무단 조명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녹지과는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1억 원과 가로수 피해 부담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한 20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8쪽부터 29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70억 3,770만 원입니다. 도로 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 대반오리 마을도로 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내기초교 주변 도로 공사를 위하여 토지 매입비 등으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0쪽입니다. 서부지역 노후화된 보도 정비와 포토홀 보수를 위해 관내 도로 정비 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가로등과 그늘망 유지관리, 동절기 강설 대책과 청복 터널 조명 개선 공사를 위해서 6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4억 6천만 원과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한 집수정, 맨홀 정비 사업을 위하여 반영하여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6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하천 및 수문 유지 관리비 3억 원, 소하천 유지 관리비 1,850만 원, 재난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등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비로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93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를 위한 지방채 차입금이자
납부로 인해 4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조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300만 원을 감액한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비로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조 녹지 시설 관리비로 녹지 유지 관리 인건비와 식생 유지 관리비 등 1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96조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밝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송탄 출장소 이제 이번에 안중 출장소인데요. 하여튼 간략하게 하여튼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명시의원을 된 거 뭐 내역은 있는데 뭐 제가 이거 하나하나 건건히 말씀드리지는 않고, 하여튼 명시의원을 됐고 여기 준공 기한이 이제 25년도인 게 꽤 사업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준공 기한에 좀 맞춰서 최대한 그 사업들이 차질이 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일부는 뭐 부도가 나서 공사가 뭐 안 되는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안 뭐 보상 협의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준공할 수 있는 건 준공되고 좀 기한 내에 사업들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두 분 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기도 하고, 또 안출이 또 해야 될 지역도 넓기 때문에 또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이제 소장님을 잘 보필해서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보면 지금 예산도 이제 제가 이게 보면 그 예전에는 예산이 좀 이렇게 우리가 지방세나 이런 좀 세입이 괜찮아서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제 특히 내년 예산을 보면 뭐 안출 건축녹지과는 오히려 예산이 그 전년도보다 뭐 한 4억 몇천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또 뭐 건설도시과도 예산이 뭐 이렇게 전체 예산 170억에서 뭐 한 4억 정도 는 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애로가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해서 사실 예산 편성을 요청한 거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걸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총체적으로.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도로 시설물 정비 유지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게 다 그 본예산에 작년하고 비교해도 예산들이 줄었거든요. 네. 그 이게 사실은 워낙 지역들이 넓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도로도 많은데 이거 뭐 좀 추후에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협의가 나름대로 뭐 사전 좀 협의가 좀 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고 그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 요구 사항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제 특히 서부 지역은 안중도 그렇고 가보면 남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에 비교해서 굉장히 좀 어두워요, 이 거리가. 그래서 뭐 LED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새로 설치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펴려야 되고, 또 펴려면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사실 많거든요. 우리 이제 과장님이 좀 각별히 그런 또 본청에서도 근무하고 하셨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좀 밝은 데들은 좀 밝게 만들어야 될 곳들은 좀 밝게 만들고
보도 같은 경우도 좀 넓은 데라든가 녹지하고 같이 있는 데는 그 가로등만 가지고는 밝지가 않아요. 그럼 이 인도 쪽에도 이렇게 나지막히 해서 설치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안출 관날 내에서도 필요한 보도나 녹지 쪽 공간에 그런 가로등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둥의 지주에다가 이제 하나는 도로 쪽으로 하고 밑에는 얕게 해서 그 보도를 비춰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명.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평택호 배수관문은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 국도가 아닙니까? 배수관문. 원래 국도 소관인데 예, 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관문 도로정비공사가 2억이나 있어서 예, 거기가 예, 그 차도 포털 때문에 최근에도 사고 자꾸 파스 났다고 영전물 배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좀 더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국비나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받는 것도 좀 가능한지 제가 좀 고민이 좀 되거든요. 좀 검토 좀. 전에도 그게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건축 녹지과는 이제 건축도 하고 이제 녹지도 관리하고 조성도 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녹지가 이제 이 남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국도 1호선이라든가 이 다른 지역들 보면 녹지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시장님이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갖고 많이 녹지가 이뻐 아름다워지고 푸르러진 건 사실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안출 관할에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비교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산이 이거 오히려 늘은 게 아니라 줄어서 좀 그 민원들도 좀 접수를 받아서 당장을 반영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좀 예산 상황을 보면서 그런 녹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 또 거리에 그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가보면은 상대적으로 없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좀 예를 들어 청북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가 오래돼서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기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도곡리는 사실은 그 포승산단 하면서 그 배후 뭐 지역으로 이렇게 좀 개발이 됐는데 가보면은 좀 기간도 오래돼서 그런지 그 간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해서 이게 사실은 뭐 전에 과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셔갖고 이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잘 정리가 되다 보니까 다른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다른 리나 동네에도 해달라고 이제 상가에서 요구청들이 많은데 예산은 이제 찔끔찔끔 배정돼 받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워낙 지역이 그동안 좀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으니까 하여튼 간판 정비 사업이 제대로 좀 추진돼서 좀 그 거리가 좀 깔끔해질 수 있도록 사실 뭐 통복 그 이번에 그 가로 정비 사업 저번에 추경 때 뭐 세운 거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좀 상당히 좀 미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하게 요구는 안 하지만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좀 식사는 맛있게 드신 거죠?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광석 과장님은 전에 어디 계셨었죠? 스마트 도시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네. 스마트 도시 과장님으로 계셨었던 건가요? 그 관리팀장이었습니다. 승진하고 오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임승무 과장님은 주택과 계셨었죠?
네, 주택팀장이었습니다. 팀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해서 오신 거죠. 두 분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오전에 송탄 출장소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했지만은 뭐 사실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도 뭐 이렇게 넉넉하게 편성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한다는 게 조금 뭐 어쨌든 뭐 많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좀 열심히들 평택시를 위해서 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예산을 보니까 뭐 거의 뭐 진행되는 예산이고 신규 예산은 거의 뭐 없고 이런 사정입니다 사실. 좀 이제 저는 그 원래 그 우리 이승용 의원님이 서부 쪽에 담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목지과 세출 예산이 3억 7천 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뭐 사실 우리 과장님이 이 건축목지과는 뭐 업무를 많이 안 보셨죠? 건축목지과장님.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팀장님들하고 뭐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 소장님도 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하실 말씀 없으시죠? 뭐 어쨌든 올해 예산 자체가 조금 이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저 시민분들께 불편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줄은 게 아니고 많이 줄은 거예요. 서부 지역은 이승용 의원님도 뭐 서부 지역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서부 지역은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이게 감액 추경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예산팀에서 감액을 했겠지만은 11.12% 감액했다는 거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 입장입니다. 그 사실 그 서부 지역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도로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거의 뭐 감액으로다가 이렇게 건설도시과에 도로 정비공사,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 도로 유지 보수 연간 도로 유지 보수 유지 보수비, 뭐 동절기 도로 관리비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 감액이 됐는데 그 72조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72쪽을 보시면은 관내 도로정비공사가 감액 추경이 2억이 됐어요. 그거 이제 과장님 한번 안출해 가시면은 팀장님들하고 한번 잘 점검을 하셔서 추경 때 이거 예산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74쪽도 보시면은 도로 시설 및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인데 이게 1억 2,300이 감액이 됐어요. 76쪽에 보면은 이제 도로 유지 보수 연간 계약 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1년 연간 계약을 한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뭐 78쪽도 보시면은 도로 유지 보수비가 2억 5,1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우리 뭐또 유승용 의원님이 잘 챙기시겠지만은 좀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80쪽에 보시면은 가로등 유지 관리비도
한 6,700, 한 6,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뭐 어두운 데서 시민들 다니시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감액 내역은 어두운 밤거리를 시민분들께서 보행을 하셔라, 그 내용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향후에 추경 때 검토해서 부족한 네네. 부분 확보하겠습니다. 이 추경 때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도로관리 유지보수나 가로등 뭐 유지관리비나 보안등 유지관리,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야간에 도로가 파손이 돼서 포트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자동차 주행 중에 핸들 조향 장치가 흔들려가지고 뭐 옆으로 튕그러져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아니면 뭐 중앙 분리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은 제가 그 이번 폭설로 인해서 여기 송출 인근에 제가 그 보도나 횡단보도, 도로 이런 부분을 좀 사진을 좀 우리 평택시 관계자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 안출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은 참고적으로 좀 보세요. 안출은 잘 하신 거죠? 제설 작업? 열심히 했습니다. 제설 작업은 일단 저희들이 안출 관내 오시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깨끗하게 해주신 것 잘 하신 같습니다. 거죠? 예.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믿겠습니다. 두 분 저기 우리 지역 관리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유승영 의원님들께서 이제 느끼시는 부분들도 그러실 거고 이번에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부 문해관 앞인데 저기가 공영 주차장이에요. 우리 이제 출장소 직원분들이 출근하거나 출장소 주변에 상가분들이 이제 출근을 하실 때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볼일들을 보시는 건데, 주차 대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라고 따지면은 반 정도밖에 주차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며칠 동안. 또 다음 사진. 이것도 이제 그 마찬가지고 또 다음. 다음. 또 다음.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사람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인데 양쪽 도로에 제설 차량이 제설을 해가지고 가운데로 눈이 쌓인 부분이에요. 근데 저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지. 저렇게 제설 차량이 한 번 더 밀어줬으면은 횡단보도 쪽만큼은 한 번 밀어줬으면은 안전한 보행길이 되는데 그냥 도로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제설을 하는 목적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저거는 두 번 다시 저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횡단보도가 저기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보행으로 다 바뀌었을 때, 저거를 건너뛰든지 아니면 밟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런 식으로다가 제설 작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횡단보도 초입이죠. 이제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건데 저렇게 제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뭐 미끄러지거나 뭐 넘어지시거나 하면은 뭐 최하 2, 3주 아니면 뭐 6주 이런 그 골절상을 입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저런 부분은 우선 제설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뭐 긴급 자금을 풀어서라도 저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제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이제 또 다음 저것도 횡단보도고 여기는 이제 보도. 보도인데 저렇게 사람이 아예 안 다녀요. 눈길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다 평택시에서 겨울철 제설 눈이 많이 왔을 때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평택시가 이제 100만 도시로 가는 그런 도시의 그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불안해서 평택시로다가 저 거주 저 입주하려고 여기 이사를 오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보도. 이런 부분은 이제 노약자분들이 다니시는 경사길이죠. 경사길. 계단 옆에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위로 다니시기 불편한 분들은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은 저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저렇게 빙판이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또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이것도 이제 버스 승강장. 새벽 시간이에요. 제가 한 5시 반 정도 저걸 촬영을 한 건데 버스가 서게 되면은 사람이 눈을 밟고 와서 버스를 타게 되는 그래서 버스 승강장 앞에도 앞으로는 제설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도로관리과나 대중교통과 이쪽 과에서 좀 관련을 하겠지만 읍면로에서도 내 관할 섹터 내의 버스 승강장은 좀 읍면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버스 승강장인데 여기는 새벽 시간에 등이 안 켜져요. 그러니까 뭐 불량이 되겠죠. 뭐 LED 등이나 이런 게 좀 불량한 상태겠죠. 저런 것도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다음. 이게 저기 검은게 보이죠? 도로 위에 저분이 사람이에요, 사람. 보도에 눈이 많아서 걷기가 힘들으니까 저렇게 도로로다가 횡단을 하고 있어요. 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 상태에서 차량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누가 피해자예요? 무단은 아니에요, 무단. 도로를 저렇게 무단으로 다니는 거는 저 보험에서도 저 인정을 못 받아요.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새벽길이니까 기름 미끄럽고 그러니까 저렇게 큰 도로로다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걷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평택시에서 두 번 다시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따 읍면동장님들 시간에도 이 화면을 한번 띄워드리겠지만은 우리 도로관리과 또 아니 건설도시과 과장님은 이거 꼭 가시면은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송탄 출장소장님은 읍면동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설 문제에 대해서. 안중 출장, 네네, 안중. 네, 알겠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이제 본 사항들은 주민 불편 사항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읍면과 그리고 우리 저 관련 과하고 해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중 서부 쪽에도 이제 각 면이나 이런 부분에 트랙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농사짓는 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아마 일부는 지급이 돼 있을 거예요. 부락별로다가 제설 장비로 해가지고 앞에 로다를 바꿔 끼고 해고 이제 뒤에는 비료 살포기를 장착을 해서 염화칼슘을 거기다 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염화칼슘을 지금 어디다 보고 서부는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장소에서 트랙터 거기까지 가서 싣고 가기 뭐하니까 화물차에다가 톤백자를 실어서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그거를 트랙터에다 이렇게 부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긴급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율방재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이제 트랙터 운전은 뭐 본인 자가 운전을 하셔야 되겠지, 본인들이 하셔야 되겠지,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네, 이관호 의원입니다. 어디 건설도시과장님, 거주노지과장님 우리 안중 출장소에 발령받고 또 오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소장님이 워낙 좋으셔갖고 과장님들 일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출하고 너무나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서 좀 거기에 미처 질의 좀 못했던 부분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안출에서는 포털 발생 건이 지난해 어느 정도 됐나요? 그 금액으로- 포털에 대한 보수비 정도는 어느 정도로 측정이 제가 되나요? 이제 그 최근 와서 파악한 바로면 1,000만 원 중에 한 300만 원 정도 지급됐고 한 300, 70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포털은 발생이 안 됐네요. 그냥 대부분 중간중간. 타이어 파스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송출에서는 출장소 밑에 그 사거리에서 우리 SBS나 KBS 뉴스에 보도되었죠. 큰 포털이 발생해갖고 한때 상당히 좀 교통에 혼란을 줬는데 그런 부분들 미리 선제적 파악은 솔직히 어려운 거죠. 포털이 발생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이제 제설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뭐 염화칼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파인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후에 어떻게 해야지? 사전에는 사실 이제 포장 같은 걸 하고 당년도야 이제 괜찮겠지만 이후 년도부터는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파인 곳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에 이렇게 조치하는 걸로 거의 뭐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평택이 많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도로 지하 쪽에 많은 지하 매설물들이 뭐 지나가는데 그로 인해서 또 포털이 발생하는 비율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언젠가는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필요할 부분입니다. 언제 발생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재난이기도 하거든요. 수시 순찰하고 어쨌든 포털 발생 않도록 해가지고 최선을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관내 도로 정비는 우리 도시에서는 평택에서는 특히 좀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고 예산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 입장이거든요. 도로 또 보니까 도로 유지 보수도 또 이렇게 삭감이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도로 정비공사는 우리 세 가지 산출 4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자꾸 축소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다 보면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안출에 된 배정된 사업 예산을 뭐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저는 이런 공공시설물 또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걸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감액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좀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유지 보수하고 도로 정비공사가 다 삭감이 됐어요. 충분히 다 뭐 예산 편성 잘 하신 거겠죠. 사업에 이전 지장 없이. 부족한 부분은 일단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포털이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팀도 좀 잘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1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08페이지가 아니라 85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90페이지인데 우리 그늘막 유지 관리예요. 우리 그늘막 한 곳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잘해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하면 모든 이 시설물은 우리 유지 보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간이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시설 업체에서. 최대한으로 일단 저희들이 대개 그늘막 같은 경우는 용역 계획에 의해서 용역 업체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일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꾸준히 저희들이 관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백이 없도록. 이것도 보증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실은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도 실은 망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보증 기간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3년 그렇게 계약을 좀 하고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질문 죄송합니다. 우리 그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이 깜짝 놀랐어요. 한 개당 12만 원씩 들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출에 나와 있는 게 129개면 이것도 12만 원씩 따지면 1,500돈이 매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늘막이 특별히 뭐 전자장비나 뭐 프로그램이나 해서 유지 관리가 이렇게 요하지 않는 건데 한 개당 매년 12만 원씩 유지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런 비용은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좀 한번 협상을 맺어서 한번 좀 아껴야 되죠.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2,200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네. 그동안에 그러면 유지 관리비는 안 줬어요. 도로유지 관리 예산에서 좀 아, 소액으로 따로? 그냥 소액으로? 시켰는데 이제 수량이 늘어나서 올해부터 신규로 그 평택시 전역으로 따지면 그것도 상당히 1억여도 여기 완출만 129 예. 참 이런 거 뭐 새로운 시도 설치될 때마다 우리가 좀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보상 기획 같은 거 잘 한번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일단은 협상해서 좀 저희들이 절약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관 의원님 말씀하신 유지 관리. 근데 이제 그 남부나 북부는 그 그늘막을 이제 여름 지나서 이제 한 뭐 10월이나 11월 말 11월 초나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뭐 10월 초 이렇게 하면 그늘막을 씌워 놓잖아요. 근데 서부는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좀 있어. 그 전에는 아예 안 돼 있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그냥 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지역은 다 씌워져 있는데 어디는 안 돼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 유지 관리 같은데 잘 해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1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09페이지 보면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111페이지 보다 보면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사업 근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여튼 진행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에 따라서 이 사업 근거를 했었는데 사업 근거가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을 따로 적시해서 온 필요가 있나요? 하나로 묶어서 이런 건 사업 내용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도 네. 여기도 이제 똑같이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 5조 2에 따라서 사업 근거를 댔어요. 근데 불법 유해 광고물도 똑같은 사업 근거이거든요.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서 좀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다가 이것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 보수의 뒷페이지에 7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물 3종 기타 유지 보수 제가 성탄 출장소에서도 이거를 질문했었는데 여기 시설물 3종이 거기 도대교 등 여기는 6개소가 있어요. 네. 그러면 6개소 여기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용역은 이 진단 용역은 안전 점검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107페이지? 107페이지 좀 한번 들어가서 건설 녹지과에 있는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이거 하시는 분들하고 이거 전문가 이분들은 전문가 수당이셔요. 이분들도 안전점검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시설물인가 이게 제3종 시설물은 똑같은데? 확인해봐야겠지만 그 도로에 있는 시설물하고 녹지나 그런데 시설물하고 또 틀린 관리 축차가 다릅니다. 그래요? 제3종 시설물은 제가 보기에는 그 똑같은 거로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절기 도로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한파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주민들도 시민들이나 막 힘들어 하셨는데 여기는 한파 피해 도로 관리, 동절기 도로 관리가 많이 그래도 전년보다 추가로 많이 해갖고 여기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제설 장비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서 네. 이게 이제는 광고물로 해갖고 이게 포승 도군이 광고물 정비 시범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지정된 데만 저희가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여술 2기라고 여술로 43번 길에 20개 정도만 지금 했는데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30개 정도 간판 정비 수리를 하는데 그건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해갖고 동의한 곳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곳에 대해서 네. 자부담 없이 100% 지원을 하는 건가요? 100%는 아니고요. 그러면 예전에 한번 저희가 바닥 광고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닥 광고. 바닥으로 그러니까 간판 바닥 간판. 그거하고는 그 불빛 레이저 불빛, 말씀하시는 레이저를 건가요? 쏴갖고 바닥에 해놓은 거 그것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거기는 그 안중 쪽에는 그런 시설 없는 시설이 걸로 알고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본 것 같아갖고. 저쪽 배달이 저수지 쪽에는 좀 있죠. 응. 네네. 예전에 한참 그거 바닥 광고에 대해서 많이 해갖고 신청들을 많이 해갖고 하셨는데 이쪽으로 보면은 좀 어두운데 이 개선 후는 보니까 이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이제 LED 광고식으로 해갖고 간판을 하는 건가 봐요. 이게 참여를 더 많이 시킬 수 없나요? 일단 도곡리 쪽에는 입체형 간판으로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이쁘게 이제 간판으로 해서 내걸은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불을 LED로도 해가지고 비춰주는 거예요. 투광기가. 그 주위에 30개 그 상점만 이렇게 받아갖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더 이상 해갖고 간판을 좀 일률적으로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유승용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이제 예산의 한계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산림보호 유지 관리에서 그 인원이 50% 감축이 됐어요. 삭감 인원이 감축된 이유가 저 기후 위기로 인해서 네. 산불이나 이런 게 더 맞습니다. 예. 위험류가 많을 텐데 왜 감시원을 50 반이나 예전에 삭감? 비해서 이제 그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 그 발생률이 그 통계상으로 0건입니다. 네. 그래요? 그거 좋은 일이죠. 그래갖고 그 네, 프로젝트에 주로 따라서 일단은 산불이 많이 나질 않아서 제로라서 일단은 줄여보고 나중에 또 혹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산불이나 뭐 전체적으로 산불 같은 거는 한번 진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발화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걱정 마음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이 안중 출장소 관할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그 제설 작업에 관한 부분 횡단보도 아까 송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보행하는 데 있어서 더 당장 필요한 곳들은 좀 집중적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포톨 이건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포털 같은 경우에 지금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비를 하는 곳들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젖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며칠 못 가서 다시 포톨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물론 그 포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긴급으로 이제 복구를 하는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날씨 때문에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이게 안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잘 꼼꼼히 챙겨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이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단가 있죠. 아까 그 그늘막 관련한 거. 그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본청 예산에는 10만 원 미만이었어요. 이게 지금 평택시에서 집행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 관할 구역마다 그 단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서부 지역이 좀 더 면적이 넓어서 뭐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격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만 원 훨씬 안 되는 금액으로도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서로 공유하셔서 일괄적으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예산 당장 예산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건데요. 우리 송탄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안출에만 우리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총 9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출만 매후 미흡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3건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미처 검토를 못하고 예. 온 것 같아요. 옥길 1, 2 진입도로 확장 공사하고 38국도선에서 내기초 간 도로폭 확장 공사, 그리고 평택항 교통량 분산 및 그 포승 국가 3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사업, 요거 3가지가 매우 미흡이에요. 살펴보고 저희들이 한번 충분하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사업 평가를 했고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다음 연도 예산이든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걸 어떻게 반영을 해왔는지에 대한 거랑 요 내용들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향후 보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폭우 때도 굉장히 서부 지역에 물론 이제 우리 북부 지역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읍면 단위에서는. 근데 이번 폭설에도 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셔서, 물론 이제 항상 고생해 주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해서 우리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서부 지역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 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